여기가 한국이란 말이야? 블로그에서 봤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데. 그렇지. 이렇게 살아야 사는 맛이 나는 거지. 어휴, 돌아가기 싫다 정말. 여기 한국을 방문한 프랑스 여대생이 무엇 때문인지 환호하며 충격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녀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지 지금부터 사연 함께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르세유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알렉산드라라고 합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마르세유 대학교는 프랑스 내에서도 알아주는 명문대 중 한 곳입니다. 저는 프랑스 내에서도 꽤 유복한 집안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남들이 보기에는 그저 부러운 삶이기도 하고 힘든 일 한번 안 해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그런 명문대에 들어갔으니까 앞으로의 삶은 더욱 탄탄대로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맞습니다. 특히나 저는 저희 집의 자식이라고는 저 하나뿐이기에 부모님께서 얼마나 애지중지 키우셨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사랑도 많이 받고 자랐어요. 제가 생각해도 저는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 제가 아니라고 한들 믿는 사람도 없을 테니 그냥 저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속 편하게 살고 있어요. 하지만 저에게도 분명 힘든 것이 있습니다. 남들에게는 말하지 못하는 그런 비밀도 있고 말이죠. 그렇게 청소년기를 보내고 지난해 마르세유 대학교에 진학한 뒤 갑갑한 일상만을 보내서일까요? 지금 저는 번아웃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친구들이 아무리 재밌어하는 것도 흥미가 없고 평소 제가 좋아하던 축구를 보는 것도 이제는 진절머리가 날 정도로 흥미가 없어요. 그냥 늘 해왔으니까 하는 마치 로봇과도 같은 삶을 살고 있어 저는 현재 많이 지쳐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를 이렇게 지루하게 만드는 것은 이 나라 프랑스인데요. 너무너무 지루하고 너무너무 따분합니다. 제 삶이 20년 동안 한결같았던 것처럼 프랑스라는 나라와 마르세유라는 제가 사는 지역은 그때나 지금이나 늘 한결같아요. 아무것도 변함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20년 전에 봤던 사람과 여전히 같은 동네에서 지내고 있고 20년 전 했던 짓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 나라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제 삶이 무료하고 지치는 것만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부모님에게 안 해본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부모님은 예나 지금이나 너무 과장된 반응을 보여주시면서 당장이라도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자는 말만 계속하세요. 제가 왜 이러는 것인지 부모님께서는 진지하게 함께 고민해주고 해결해주려고 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인지 그땐 잠시나마 우리 부모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게 맞는 건가 싶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제 삶에 대한 회의감마저 들더군요. 그래도 저를 지금껏 지탱해주고 있는 건 저의 가장 친한 친구 롤라인데요. 롤라는 제가 힘들어 한다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먼저 다가와 아무 말 하지 않고 저를 안아주었고 힘든 거 다 안다며 함께 울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대부분의 힘든 이야기를 이제는 부모님이 아닌 롤라와 나누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롤라에게 저희 상황을 설명했고 제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준 롤라는 그동안 많이 힘들고 지쳤을 거라면서 저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서 안간힘을 써주었지만 이번에는 지난 날들과 다르게 롤라의 그런 정성에도 불구하고 별 힘이 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티내고 싶지 않았지만 저는 워낙 얼굴 표정에서 다 드러나는 성격이다 보니 롤라도 힘에 부치는 것 같더군요. 하지만 롤라는 자신이 힘이 되어주지 못해 미안하다면서 오히려 자신이 사과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얼마나 미안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지, 지금 내 상황을 어떻게 해야 이겨낼 수 있을지 롤라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다 문득 다른 나라는 어떨까? 그런 관심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저의 지금 상황에 180도 다른 변화를 주면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생각이 들면서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가는 건 어떨지 롤라에게 제안했습니다. 그랬더니 롤라는 그거 좋은 생각이라면서 갑자기 생각이 났다며 자신의 언니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자신의 언니 또한 저처럼 과거에 너무 무기력하고 지쳐하는 때가 있었는데 그때 불쑥 여행을 떠났고 다녀와서부터는 사람이 생기가 있어졌다면서
왠지 이번에 저도 언니처럼 여행을 다녀오면 괜찮아질지 모른다면서 당장 여행 계획을 짜자고 하더군요. 그런데 혼자 가는 건 너무 무서웠던 나머지 저는 롤라에게 혹시 함께 동행해 줄 수는 없을지 물어보았는데 롤라는 정말 고맙게도 두말하면 입이 아프다며 저와 함께 여행에 동행해 주었습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일단 어디를 여행하면 좋을지 여행지부터 고민을 시작했는데 유럽, 북미, 남미,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 오세아니아까지 5대양 7대주를 놓고 우리는 한참을 고심에 빠졌어요. 여러 나라를 막 조사하다 보니 저는 아시아 문화가 우리와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중에서도 또 고르고 고르다 보니 마지막으로 추려지게 된 곳은 한국, 일본, 중국, 태국, 베트남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마지막으로 골라야 하는데 정말 만만치 않더군요. 일본은 선진국이면서 치안이 좋고 볼 것도 많아 많은 사람들이 여행지로 선택하는 곳이었고 베트남이나 중국, 태국 같은 나라들은 다양한 길거리 음식이 눈길을 끌어 궁금증을 유발하더군요. 하지만 제가 선택한 여행지는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자료를 찾다 보게 된 블로그 글 하나 때문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변화, 스펙타클한 매력을 찾고 있다면 한국이 좋은 여행지일 겁니다라고 하는 문장은 제 마음에 심금을 울리는 것 같았어요. 지루하고 따분해 지친 나의 일상에 뭔가 새로운 바람을 넣어주지는 않을까? 하는 묘한 기대감이 들어 저는 롤라에게 한국 여행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롤라는 자신도 지금껏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나라라면서 만약 한국에 가게 되면 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닥칠 거고 우리는 그 문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하게 되면서 다양한 재미를 느끼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저의 선택을 적극 지지해 주더군요. 우리는 곧바로 여행 준비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넘어야 할 산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저희 부모님이었습니다. 부모님께 저희 상황을 이야기해 주었는데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발생한 곳에서 답을 찾아야 되지 않냐며 언제나 답은 문제 안에 있다고 하면서 엄청나게 반대하셨거든요. 결국 참다 못해 저는 부모님 앞에서 난생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게 되었고 저의 눈물을 본 부모님께서는 한국 여행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행히 롤라가 함께 간다고 하니 부모님께서는 그나마 안심이라면서 말이죠. 정말 저를 언제까지 5살 꼬마아이처럼 대할지 너무 답답하고 막막했지만 이번 한국 여행에서 저는 성장해서 돌아올 거란 기대감 속에 부모님의 그런 반응은 죄송하지만 무시했습니다. 그렇게 한국으로 타고 갈 비행기 티켓과 그곳에서 머무를 숙소를 예약하고 저는 저를 한국으로 이끌어준 블로그를 유심히 살펴보고 또 보았고 또 한국에 대한 정보를 취득했습니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 대부분은 대중문화나 한식 때문이었고 사실 관광지로서는 그다지 큰 매력이 없다는 말이 꽤 많았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나만 재밌으면 되니까 남의 시선 따위는 저에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한국을 왔는데 한국을 여행지로 선택한 건 아주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일단 공항에서 서울의 중심가까지 저희를 안전하게 이동시켜준 지하철부터 프랑스와는 달라도 너무 달랐거든요. 프랑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하철의 역사가 100년이 넘기 때문에 문제가 많아도 너무 많았거든요. 지하철 열차만 봐도 어디 박물관에나 있어야 할 법한 지하철이 아직도 눈앞을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크고 작은 결함 문제가 있어 이것을 정비하는 데만 하루에 몇 시간씩을 소비합니다. 그래서 지하철이 제때 출발하고 제때 도착하는 꼴을 못 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지하철 사고가 있지 않는 한은 무조건, 정말 무조건 정시에 출발하고 정시에 도착하는 정시성이 칼같이 참 잘 지켜지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저에게는 큰 변화가 찾아온 것만 같고 아이처럼 신기해하고 있더군요. 정말 눈이 초롱초롱해졌는데 그 찰나의 모습을 롤라가 카메라로 촬영해줘 사진을 보니 정말이지 제 속에 있는 동심이 다시금 꽃피는 것 같더라니까요. 지하철 열차나 정시성뿐만 아니라 요금 차이도 정말 크더군요. 프랑스 파리를 기준으로 하면 지하철 요금이 3,000원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프랑스의 절반 수준인 1,800원밖에 안 하는 것도 정말 신기했어요. 물론 요금이 비싼 것만이 다는 아니겠지만 아무튼 프랑스는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10명 중 한두 명은 꼭 지하철을 정상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개찰구를 뛰어넘어 무단으로 탑승합니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건 이런 문제가 있어도 프랑스에서는 해결 방안을 내놓지 않아요. 하루에도 수십, 수백 건에 달하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하며 넘기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지하철을 뛰어넘어 다니거나 개찰구 밑으로 고개를 숙여 기어서 통과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더군요. 늘 악랄한 사람들만 보다 보니 한국이라는 나라는 저에게 천국과도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하철 이야기를 도저히 더 안 할 수가 없는데 또 하나의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앞에서도 말했던 지하철 연식과 연관이 있습니다. 바로 지하철 문이 아직도 수동으로 개폐된다는 것이죠. 한국 지하철을 보니 스크린도어와 지하철 문이 마치 K-팝 가수들의 군무를 보듯 한 몸처럼 열리고 닫히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것도 자동으로 말이에요. 프랑스 지하철의 경우에는 여전히 지하철 문고리를 오른쪽으로 돌리고 왼쪽으로 돌려야 문이 열리고 닫힙니다. 심지어 이 문고리 역시 역사가 100년은 된 듯 낡고 더러워요. 문도 엄청 뻑뻑해 저처럼 젊은 여자는 문을 여는 것조차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뿐만이게요. 팬데믹 이후로 위생 상태의 점검이 필요하고 괜히 더러운 것은 만지기도 싫은데 이 지하철 문고리도 워낙 오래됐다 보니 수천, 수억 명이 만져서 그런지 너무 더러워요. 심지어 한 번은 콧물인지 가래인지 뭐가 묻어 있는데 너무 더러워서 저는 등교하는 것을 포기하고 집에 돌아갔던 적도 있을 정도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손수건을 들고 다니죠. 아무튼 그렇게 프랑스와 달라도 너무 다른 지하철을 타고 서울의 중심가를 놀러와 저는 한참을 누볐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우리는 지하철만 타고 서울의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어요. 그것만으로도 저는 힐링이 되는 것 같고 그간 쌓였던 스트레스가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특히 1호선, 2호선을 타고 이동할 때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과 저 멀리 보이는 산은 저의 심신을 안정적으로 만들어 주더군요. 지하철을 타고 한참을 여행했지만 조금도 질리지 않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사람이 많아지기 시작해 저와 롤라는 더는 안 되겠다 싶어 지하철에서 내렸습니다. 정말 아무 곳에나 내렸어요. 원래 저와 롤라가 계획했던 목적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쩔 줄 몰랐지만 이상하게 그것마저도 묘한 기대감이 들더군요. 그러나 저와 롤라는 숙소까지 이동하는데 조금의 어려움도 없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한국의 지하철 역사에는 곳곳에 안내 표지판이 있어 우리가 길을 잃을 필요가 전혀 없었거든요. 물론 그 와중에 길이 헷갈리는 곳이 있긴 했지만 그때마다 한국 사람들을 붙잡고 물어봤더니 그들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절하게 길을 안내해 주었어요. 돈을 받고 일을 하는 지하철 역무원이 아닌데 말이죠. 그런데 한국인들의 이런 친절은 그냥 습관처럼 몸에 밴 것 같았어요. 특히 호텔 인근에 있는 한식당을 방문했을 때였는데 저희가 음식 주문하고 얼마 지나지 않을 때였습니다. 가게 점원께서는 갑자기 저희에게 다가와 어느 나라에서 오셨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저희가 프랑스에서 왔다고 하니 직접 프랑스 언어로 번역을 하는 매너를 보이면서 지금 음식 주문이 밀려서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기다리게 해서 죄송한데 혹시 기다리는 동안 음료수라도 한잔 하시겠습니까? 죄송하니까 음료수는 저희가 서비스로 드리겠습니다라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저와 롤라는 그 자리에서 망부석이 되어버리고야 말았습니다. 어떤 제스처도 취할 수 없었어요. 그런 매너는 난생 처음 겪었기 때문이죠. 보통 프랑스에서는 이런 일은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만약 저희가 불편해서 혹은 시간이 촉박해 나가겠다고 하면 가게 점원은 돈을 요구합니다. 이미 음식을 주문했고 가게에 앉아 시간을 보냈으니 계산을 하라고 합니다. 음식은 입에 대지도 못했는데 말이죠. 만약 언제 나오냐고 음식을 재촉하면 오히려 가게 점원은 저에게 큰 소리를 치면서 그것도 못 기다리냐면서 화를 내거나 아니면 분명 기다리라고 했는데 왜 자꾸 재촉하냐며 화를 내거든요.
늘 그런 것들이 일상이었던 프랑스인으로서 한국인들의 이런 매너. 심지어 음료수까지 서비스로 내어주신다는 말씀은 저희를 충격받게 만들었어요. 게다가 저희가 괜찮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장님께서는 콜라와 사이드 각각 한 병씩을 가져다 주시면서 자신들이 너무 죄송해서 그런다면서 기어이 음료를 주시더라니까요. 그런데 저희를 더욱 놀라게 만든 건 시간이었습니다. 보통 프랑스에서 음식 하나가 제자리에 나오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짧으면 30분, 길면 1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그렇다 보니 밖에서 외식을 하겠다고 하면 뒤에 스케줄을 전부 빼놓고 온종일을 기다리겠다는 마인드를 가져야 하죠. 하지만 이들이 저희를 기다리게 만든 시간은 고작 15분이었어요. 고작 15분 동안 음식이 나오지 않았다면서 죄송하다며 음료수를 서비스로 주신 것이었고, 심지어 음료수를 서빙해 주신 직후 곧바로 저희 음식이 나와 저희는 딱 17분 걸려 음식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니 저희야말로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니까요. 그래서 사장님께 음식 받았으니까 음료수를 가져가도 걷어가도 된다고 했더니 아니라며 괜찮다며 편하게 드셔도 된다고 아주 친절하게 말씀하시는 거 있죠? 저희는 정말 맛있게 음식을 먹었습니다. 음식을 다 먹은 뒤 계산을 하러 갔을 때 정말로 사장님께서는 음료수 값을 받지 않으셨고, 심지어 저희는 정말 맛있는 음식도 먹고 서비스도 받았음에도 고작 23,000원 밖에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배 터지게 먹었음에도 말이에요. 더욱이나 사장님이나 직원분들 중 그 누구도 팁을 받지 않으시는 모습도 경이로웠어요. 터무니없는 대접을 받더라도 어쩔 수 없이 내야 하는 게 팁인데 그들 중 누구도 팁을 받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저와 롤라가 팁을 드리려고 하니 한사코 괜찮다며 거절하시면서 기어이 돈을 저희 지갑에 다시 넣어주시더라니까요. 프랑스였더라면 절대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습이었기에 저와 롤라는 잠시 혼이 나가버리고야 말았습니다. 이런 사랑스러운 모습에 저에게는 변화가 찾아왔어요. 저도 모르게 이런 모습을 기억하고 간직하고 싶다는 생각에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러 노트 한 권을 구매했고 그곳에 오늘 찍었던 사진을 붙이고 사진 설명과 더불어 오늘 있었던 일들을 기록했어요. 한국 덕분에 저에게는 일기를 쓰는 습관까지 생겨버렸지 뭐예요? 프랑스로 돌아온 지금도 저는 계속해서 일기를 쓰면서 오늘 있었던 일들을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한국 덕분에 저에게는 작은 변화가 찾아오게 되었고, 또 제가 지치고 힘들 땐 한국을 여행했을 때 찍었던 사진과 기록들은 언제나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한국 여행 마지막 날에 저는 한국에 좀 더 머무르고 싶다는 생각마저 들면서 프랑스로 돌아가기 싫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프랑스에서의 일상과 가족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죠. 그래도 다행인 건 저희 번아웃 증상이 한국 여행 이후로 많이 나아지게 되었고, 지금은 여느 때보다도 더욱 기운이 넘치네요. 저에게 이런 좋은 기억과 제 삶의 변화를 가져다준 한국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